자, 전우치전. 작자, 미상. 작자를 모릅니다. 자, 일단 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갈래. 전우치전은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영웅 소설인데, 영웅 소설들은 보통 이 사회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웅 소설은 이 사회 비판적인 소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소설이다 이라 볼 수 있어요. 자, 2번으로는 이제 성격. 자, 성격은 이제 영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영웅 소설이니까 당연하죠. 영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기적이고요. 전기적 구성과 전기적 요소는 완전히 다른 거야. 전기적 구성은 이제 전체 소설의 틀이 전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전기적 구성이고, 이 전기적 요소는 판타지라는 거야. 판타지. 그러니까 막 마법 쓰고 도술 쓰고 이런 게 전기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전기적 요소와 전기적 구성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사회 비판적 성격도 있다.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회 비판적 성격. 3번. 자, 이 소설은 이제 배경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고려시대 때 뭐 이런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특징을 보면 됩니다. 특징. 자, 특징으로는 일단은 보통 옛날 고전 소설이나 이런 거는 전우치 전이잖아. 전우치 전. 그러니까 전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대기적 구성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요것도 일대기적 구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대기적 구성보다는 조금 사파적 구성이 좀 강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대기적 구성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파적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다 보시면 돼요. 사파적 구성.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굉장히 홍길동전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홍길동전과 굉장히 유사.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따가 홍길동전이랑 비슷한데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봐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보면은 역사 속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의 주인공. 그러니까 전우치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의 일화를 가지고 사실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모티브로 소설을 아예 썼다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도술을 부리고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모티브로 했다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사의 형식이 기존 일대기적 구성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서 사파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도술을 사용하여 악한 벼슬이 아치나 타락한 중에게 벌을 주고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 농락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홍길동전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홍길동전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현실 비판 의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우치가 뭐 이렇게 막 도술로 이제 막 불쌍한 백성 도와주고, 그리고 부당한 권력 이런 것들 막 괴롭히고, 이런 괴롭힌다기보다 벌 주고 막 이런 거죠. 자, 천상 선동이었던 전우치는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일단 지상에 내려왔다는 거는 우리가 적강했다라 볼 수 있어요. 적강 소설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림이라 보긴 힘들어요. 강림이라면 천상 선동 그 자체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적강입니다. 자, 전우치는 여자로 변신한 여우에게서 호정을 받아먹고, 이제 여우가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약간 기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호정인데 그걸 이제 받아먹어서 천문과 지리 통달하게 되고, 구미호를 징치했다는 건 징벌했다는 겁니다. 구미호가 세금사에서 이제 약간 좀 나쁜 짓을 좀 해.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전우치가 이제 혼내준 거죠. 혼내줘서 그 천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온갖 술법과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전우치는 이 도수를 되게 쉽게 얻어. 그러니까 뭐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그냥 책 읽으면 도술이 얻어지고 약간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전이랑 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자, 도수를 부려서 임금이 희롱하고 악한 벼슬아치와 도적무리를 혼내주기도 하는 한편 사방을 돌아다니며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준다. 이제 그래서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준다. 나라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임금 희롱, 악한 벼슬아치에 얘는 혼내, 그리고 곤경에 처한 백성들 도와. 요게 그냥 메인 스토리고 전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공을 세워서 벼슬도 얻긴 하거든, 얘가. 벼슬도 얻긴 하는데, 근데 역모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상사병이 든 친한 벗, 양생인가 그래요, 얘가. 친한 벗을 위해서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현혹하다가, 강림도령이 이제, 그만! 해가지고 제지당하고, 짜증나게 하네? 한판 붙어. 서화담과 붙어라 해서 서화담이랑 도술 대결을 하는데 그래서 져가지고 굴복하고 서화담 따라서 영주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좀 별 내용이 없어요. 되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냥 뭐 그런 게 중요하다. 하나하나 스토리가 좀 더 중요하다. 자,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벌써 도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전기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창고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약에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 장계창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치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라는 사람은 어지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 좋아하는데 아주 착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런데 문서를 잘못 작성해서 자기가 쓰지도 않은, 그러니까 횡령한 거 아니야. 자기가 쓰지도 않은 2,000냥이,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된 거야. 그래서 죄로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 은자 2,000냥이면은 은자 한 냥이 60만 원 정도라 보면 돼요. 은자 2,000냥이면 12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이제 뭐 하다가 12억이 이제 날아간 거야. 없어진 거야. 12억 손해를 보게 된 거야, 회사가. 그럼 이제 형벌 받을 만 하지 않나? 하여튼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형벌 받는 곳에 가니까 한 소년이 술에 매달려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가니까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내려놓고 형벌 집행할 때가 돼서 장계창 부부를 싹 거두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우치가 집에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까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이제 어머니께 사연 구해가지고 이제 장계창을 구한 장면입니다. 12억을 해먹었는데 물론 얘가 쓴 건 아니니까 얘가 12억을 쓰진 않았는데 문서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론상으로 12억이 어쨌든 간에 없어진 건데 누군가는 12억을 이득 본 거 아닌가? 누군가 손해를 봤으면은 누군가 이득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근데 또 이제 저의 에피소드 하나야. 자, 그 다음 에피소드. 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걸 보고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 나는 한재경인데 아버지가 상을 당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장사 지낼 돈이 없어. 70노무를 봉양할 길도 없어. 그래서 서럽게 울고 있다. 그래서 전우치가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전우치는 항상 계속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특징입니다. 소매 족자 하나를 내주면서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라고 불러서 대답하는 자가 있다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해라. 6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100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6천만 원으로 장례식을 하라는 거야. 호화장례죠. 호화장례. 또 매해 한 냥씩만 달라고 해서 노모를 보내. 매해 한 냥씩. 연봉 2억 2천. 매해 한 냥이면은 연봉 2억 2천이야. 더 해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은 큰일 날 거야. 자, 여기서 복선이라 볼 수 있어. 더 달라 하겠어, 안 하겠어? 한정에 더 달라 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과욕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현금 6천만 원 주고 2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준 거야.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나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요. 우치의 정체를, 누구세요 근데? 그래서 우치 정체를 여기서 파악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있는데 집 앞엔 동자를 그리고 문에는 자물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지가 이상하네. 고지가 이렇게 불렀더니 그 동자가 대답하고 슉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족자는 그림입니다. 그림. 족자. 그 사람이 놀라서 어이구 은자 100냥만 주세요 했더니 동자가 100냥을 줘. 장사 지내고 매일 고지가 불러서 한 냥씩 달라고 해서 하루씩 썼대. 이제 하루씩 이제 매일매일 60만 원씩 버는 거죠.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서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꾸어 쓴대. 100냥만 꾸면 어떨까? 해가지고 쓸 곳이 있어서 은자 100냥 내가 100일치 먼저 받을게 이랬더니 고직이 안돼 한 거야. 아이 줘 했더니 고직이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문만 열어줘. 그럼 너가 가져가. 이거죠. 재경이 따라 들어가서 그냥 100냥 가지고 나으리한테 창고 문 닫아버려요 고직이가. 그래서 재경이 고직이 불러주면 아무 대답도 없어서 화나서 문을 박차고 문을 부시고 나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직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직이 아니었다. 창고 안에서. 자, 이 창고가 어떤 창고였던 거야? 그림 속에 안에 창고가 조정의 국고였던 거야. 국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고로 이어지는 한국은행 국고로 이어지는 어디로든 문을 설치해 준 거죠. 전우치가. 거기서 매일 6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었는데 얘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6천만 원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고직이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얘는 근데 왜 준 거지? 한 냥씩은? 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예요. 매우 수상하다 했더니 갔더니 누가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이 한 놈이 누구야? 한재경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도적이야? 넌 무슨 도적이야? 했더니 너네 뭔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래? 이러면서 지금 상황 파악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관리들이 결박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관가였던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갑자기 여기 왔을까? 꿈인가? 생신가? 이랬더니 호조 판사가 말하기를 너가 그러긴 거는 죽어 마땅하다. 무리를 모두 말해라. 했더니 한재경이 다 말해요. 전우치가.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착한지 잘 모르겠어. 아니 지금 연봉 2억 2천과 제사 지내 또 6천만 원을 단번에 준 사람을 바로 배신하고 전우치가 누군지를 다 얘기해줘. 좀 너무하죠. 전우치 언제 봤니? 4, 5개월 됐고 집은 남서부라 했다. 집 위치까지 다 알려줘 막.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창고에 있는 물건 보니까 은자가 다 없어진 거야. 이게 이제 지배계층들을 농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은자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있고 막 다른 데 돈 없고 뱀만 있고 막 돈이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창고의 쌀이 별로에 변했습니다. 무기가 다 없어져 나무까지만 있습니다.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한 거죠.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하고 호랑이가 들어서 궁인을 해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궁녀가 큰 호랑이 막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돼 궁녀를 앞질러 쏴! 그냥 쏴버려 그냥 궁녀 맞든 말든 이랬는데 쏘려고 하는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궁녀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을 올렸다. 이 전우치가 보고 있다가 어휴 궁녀 죽겠네 이러다가 궁녀들은 이제 살려준 거죠. 이는 다 전우치 요술이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겠다 했는데 근데 호조 판사가 옆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얘 있잖아 얘도 전우치랑 한패 아니야. 빨리 죽이세요 이래가지고 오케이 죽여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전우치가 또 구해줍니다. 그저 빛이야 그저 빛. 자기 팔아넘기고 자기가 도움 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을 또 도와줘. 대단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우치가 도수를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수를 사용하면서 이제 좀 이제 백성들도 돕고 그리고 그리고 도술로 희롱하고 권력자들을 희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술이라는 게 돕는 수단이자 저항하는 수단 두 개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는 인물을 모티브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물이 다 불완전해. 다 여기 전우치, 장계창, 한재경 모두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한재경이 왜 선한 성품인지는 잘 모르겠어, 난 솔직히. 자, 근데 결함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민중 같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결함이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죠. 뭐더라? 죄가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는 거야. 약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동지가 전우치라는 놈도 그렇고 장계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한재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전우치 같은 경우는 영웅이긴 하지만 이제 또 결함도 살짝 있음으로써 약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우치는 이제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긴 하는데, 근데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파적 나열이 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우치 탄생부터 전우치가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제 전우치 최후라기보다는 나중에 산 들어가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우치 마지막까지 이제 얘기해 준다라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 아닌가요? 라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파식 구성이 좀 더 크다 보니 사파적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전우치는 조금 이제 사회 개혁 이런 느낌, 내가 개혁을 이제 이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야. 아까도 보다시피 구름 타고 가다 그냥 도와줘. 타고 가다 그냥 도와줘. 이런 식이야. 지 마음대로 도와줘. 왜 옆에 있는 안 도와줘?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애만 도와주는 거야. 조금 개인적인 욕망 성취가 좀 더 강합니다. 근데 홍길동전은 그 사회 개혁, 사회 제도와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전우치전은 도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 약간 좀 그냥 요괴들한테 얻은 거야. 도술이 약간 요괴들한테 얻은 거고, 이 개인의 욕망 성취를 위한 사술 같은 거야. 사술. 그래서 나중에 강림이랑 그리고 성화담 이런 애들이랑 할 때도 전우치가 막 도술을 너무 막 쓰고 다니니까 걔네들이 좀 혼내주러 온 거야. 전우치를 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홍길동전은 긍정적입니다. 홍길동이 그냥 혼자서 수련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봅니다. 얘는 사파나열식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전우치전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얘는 일대기적 구성이다 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우치전은 여기까지입니다.